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손익에 관한 결산 수정 분계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결산을 할 때 정확한 손익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단계에 속하는 수익과 비용만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 계정의 잔액을 단기의 발생일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리기입을 하는데 이 절차를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 절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예상입니다. 예상은 비용의 발생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발생. 자, 비용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가 거래의 판례소를 생각해 보시면 분계를 할 때 비용이 차변에 왔었죠. 비용의 발생이 차변에 왔었죠. 대변에 이 비용을 이연시키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 미지급 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대변에 이 계정 과목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의 이연이라고 있어요. 비용이 이연된다라고 하는 것은 발생의 반대편에 비용이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었다면 비용이 이연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대변에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비용을 이연시키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 성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비용의 예상에서 차변에 비용이 오고 대변에 이 비용의 예상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이고요. 얘는 부채입니다. 대변에 오죠. 그리고 비용의 이연이 있죠. 비용의 이연. 이연이란 말은 다음 연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다음 연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라서요. 비용을 이연시키면 반대변에 비용의 발생과 반대변에 비용이 오게 되죠. 그래서 대변에 비용이 오게 되고요. 이 비용을 이연시키는 계정 과목은 차변에 자산 계정 과목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얘는 자산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수익에 대한 거죠. 우리가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자는 비용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익자는 수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비용과 수익에 관한 결산 정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알아봤기 때문에 수익을 살펴보시면 수익의 발생은 우리가 거래 판례서에서 보면 예상이 제가 발생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거래 판례서에서 보시면 대변이었어요. 그래서 수익이 대변에 기록이 되면 차변에 이 수익의 예상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이 되는 겁니다. 미수 수익 자산입니다. 그리고 수익의 이연은 수익의 발생과 반대되는 변에 기록이 될 텐데요. 수익을 이연시키면 수익은 차변에 오고요. 대변에 이 수익을 이연시키는 계정 과목이 선수 수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세 번째 수익의 발생입니다. 예상이나 발생이나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발생입니다. 자, 수익이 발생은 대변이었죠. 수익이 대변이면요. 자, 차변에 수익의 발생과 관련된 계정 과목 미수 수익이 있다고 했어요. 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오죠. 그 다음에 수익의 이연입니다. 수익의 이연은 이 수익이 다음 연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다음 연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익의 이연은 수익의 발생과 반대변에 수익이 오기 때문에 차변에 수익이 기록이 되고요. 대변에 이 수익을 이연시키는 계정 과목 선수 수익이 기록됩니다. 선수 수익. 자, 얘는 부채라고 말했어요. 부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이연시키고 그다음 발생시키고 이렇게 하는 계정 과목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정리해 보시면 비용의 발생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 그다음에 비용의 이연과 관련된 계정은 성급 비용, 그다음에 수익의 발생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미수수익, 수익의 이연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선수수익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수익과 비용의 결산 정리는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수익의 예상, 비용의 예상과 예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익을 이연시키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비용을 이연시키는 계정 과목이 있고 수익의 예상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 있고요. 비용의 예상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리한 내용에 보시면 수익을 이연시키는 계정 과목은 선수 수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채라서 대변에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비용을 이연시키는 계정 과목은 성급 비용이고 자산이라서 차변에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이고 자산이라서 차변에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예상과 관련된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이고요. 부채라서 대변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계정 과목이 손익의 결산정리사항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연시키는 이 분계를 결산 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의 예상에서 발생해서 이 분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변에 이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부채가 기록되지 않아서 부채가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차변의 비용도 기록되지 않아서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럼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이익은 어때요? 비용을 기록하지 않아서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이익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비용의 이연에서 비용을 대변에 기록해야 되는데 안 했다 라고 한다면 비용이 차변에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어때요? 증가해 있을 것이고 감소시켜야 되는데 감소를 시키지 않았으니까 증가해 있을 것이고 비용이 증가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익은 반대로 감소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도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낼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의 예상과 관련해서 발생과 관련해서 수익을 기록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감소하는 그죠?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수익이 감소하면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자산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도 감소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익의 이연에서 수익을 이연시키면 차변의 수익을 기록해줘야 되는데 기록해주지 않았다면 수익은 과대에 계상되어 있을 것이고 부채인 선수 수익을 기록하지 않아서 부채는 감소되어 있을 겁니다. 부채의 증가를 기록해줘야 되는데 기록해주지 않아서 감소되어 있을 것이고 수익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감소시키지 않았다면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과대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계를 결산 시에 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연결지어서 분계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손익에 관한 결산정리 분계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시자료를 보시면 결산 시 임대료 선수분 5만원을 계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계하게 되면 임대료는 수익이죠. 그죠? 수익이고 수익을 먼저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수익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수익을 먼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익의 이연이 되겠죠.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수익을 먼저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수익의 이연입니다. 즉, 이 수익은 올해의 단기의 수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계를 하게 되면 단기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이연시키면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은 차변에 오겠죠. 그죠?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임대료였습니다.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 과목이 차변에 오고요. 금액이 5만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먼저 이 수익을 받은 거니까 수익을 이연시키는 계정 과목 선수 수익이 되겠습니다. 선수 수익. 자, 그래서 선수 수익은 부채고요. 부채라서 대변에 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분계를 하지 않았을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한 수익을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데 차변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수익은 과대 계상되어 있겠죠. 과대 계상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이 부채를 대변에 기록해야 되는데 대변에 부채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부채는 과소계상되어 있겠죠. 부채는 과소계상되어 있을 것이다. 수익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과대 계상되어 있겠죠. 당기순이익도 과대 계상되어 있을 것이다. 과대 계상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결산 시 임차료 선급분 10만 원을 계상하다입니다. 임차료라는 비용이다, 그죠? 비용이 선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급이란 말은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임차료를 먼저 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비용의 이연이 되겠네요.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임차료라는 비용이 이연되면 거래 판례서에서 비용은 차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연이 되면 비용의 발생과 반대되는 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료는 대변이 되겠네요. 임차료는 대변이 되겠네요. 그리고 차변에는 비용을 이연시키는 계정 과목 아까 학습했었죠, 그죠? 성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급 비용. 얘는 자산이라고 말했어요. 자산이라고 말해서 차변이고요. 1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분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이 자산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은 과소계상되어 있겠죠. 자산 과소계상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비용이 대변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 대변에 이 임차료라는 비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차변의 비용은 과대계상되어 있겠죠. 과대계상. 비용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면 이익은 어때요? 당연히 과소계상되어 있을 것이다. 계상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를 보시면 결산 시 이자 수익 미수분 4만 원을 계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자 수익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과 관련된, 즉 예상과 관련된 거죠. 예상과 관련된 결산 수정 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의 발생, 예상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받지 못했다 했으니까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이자 수익의 발생은 대변입니다. 4만 원이 발생했는데 결산까지 이것을 받지 못했다. 받지 못했다 해서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이 미수 수익이었죠. 미수 수익 자산입니다. 4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먼저 재무상태표에는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을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의 과소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는 이자수익이라는 수익을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기록하지 않아서 수익이 적게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수익이 적게 기록되어 있으면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과소계상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제 보시면 결산 시 이자 비용 미지급분 만 원을 계상하다라고 했는데 이자가 발생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즉 당기분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비용의 발생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분계를 살펴보시면 이자 비용의 발생,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만 원이 발생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입니다. 미지급 비용이 되겠네요. 만 원 이렇게 되겠죠. 미지급 비용 부채입니다.
부채라서 대변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기록해야 할 이 부채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는 과소 계상되어 있겠죠. 과소.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이자 비용을 기록하지 않아서 비용도 과소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비용이 과소 계상되어 있다면 이익과 비용은 반대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과대 계상되어 있겠죠. 과대 계상. 자, 이런 영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를 통해서 분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계정 과목별로 이 분계를 하지 않았을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활동지에도 제가 이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예시 자료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예시 자료를 푸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